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떡TV. 오늘은 여러분들의 육아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육아에 대한 궁금증이나 육아 노하우를 많이 배울 수 있죠. 저 또한 임신, 출산, 모유 수유, 육아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 핸드폰 하나로 궁금한 점들을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보다는 접근성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혹 같은 내용의 질문에도 답변이 다 달라서 더 헷갈리거나 혹은 속 시원하게 내가 딱 원하는 내용의 영상이나 자료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매 순간순간 고민의 연속일 거예요. 자, 이럴 때 정말 간지러운 등을 시원하게 긁어주듯 내가 원하는 부분을 딱 찾기도 편하고 또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어 보기도 쉬운 아주 유용한 육아 서적이 있답니다. 바로 3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인 신혜진의 아이 심리 백과라는 책인데요. 아마 소장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의 저자인 연대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신혜진 교수님은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또 26년간 60만 명의 부모와 아이를 상담해온 경험과 검증된 발달학 이론으로 이 책을 집필하였는데요. 일상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점들을 정확한 의료 지식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뢰감이 크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책의 제일 첫 부분에는 0에서 6세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계시는 질문들 40개를 정리하여 의학적인 연령별 발달 단계를 기초를 둔 이 해결책들이 나와 있어요. 이 베스트 질문들만 읽어도 아이에게 있었던 엄마의 잘못된 행동이나 혹은 잘했던 모습들을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요즘 제가 딱 고민이었던 아이 한글 학습은 언제부터 시켜야 할까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베스트 질문 안에 있었어요. 같은 어린이집에 누구는 벌써 한글을 읽는다더라, 누구는 글씨를 쓴다더라, 어느 학습지가 좋다더라, 뭐 때가 있다더라 등등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5살 올라가는 저희 아들도 한글 공부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히도 이 책을 읽고 난 뒤에 그런 고민들은 잠시 접어두고 아이가 받아들일 때 그냥 천천히 놀이처럼 접근하기로 했어요. 3에서 6세 아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창의적인 능력이 키워지는 시기를 살고 있는 나이다 보니까 이 한글 학습보다는 먼저 창의력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육이든 간에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 아이에 따라 편차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발달 특성상 학습의 정상 범주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아직 학습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남들 다 하니까 나도 빨리 가르쳐야겠다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저자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0에서 6세만큼 중요한 시기는 없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어요. 이때는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뇌 발달과 심리적인 성장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나오는 베스트 질문 40 이후의 목차는 1세, 2세, 3, 4세, 5, 6세로 각 연령 기준에 초점을 맞추었고 챕터별로 그 시기에 제일 중요시되는 문제점들을 편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육아하면서 힘들고 고민이었던 여러 가지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렇게 할 걸 혹은 나 잘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공감 가는 부분들도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각 챕터별로 제가 겪었었던 공감 가는 몇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세 때는 아이가 올 때 자꾸 안아주면 버릇 나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가 올 때 어떻게 달래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안아주지 말고 지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안아줘라. 많이 안아주면 손 탄다. 손 타면 엄마 고생이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저도 잠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거워질수록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했지만 저희는 많이 안아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직도 안는 걸 많이 좋아하지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자는 우는 아이를 바로 안아서 달래준다고 아기 성격이 나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아기가 울 때 그대로 방치하면 성격이 좋지 않은 아이로 자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울 때 바로 달려가서 안아주고 아이가 울음을 멎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이 어느 정도 완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세 때인데요. 저희 아이가 또래 친구들 처음 만나도 생각보다 막 관심이 없고 그냥
부모랑 노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문화센터 다닐 때도 다른 애기들은 굉장히 적극적인 데에 비해서 저희 아이는 소극적인 편이어서 왜 그럴까? 성향일까? 막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너무 내성적인 아이가 될까 봐요. 근데 이 부분 역시 책에 나와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요. 생후 12에서 24개월 아이에게 친구라는 존재 자체가 부모와 비교했을 때 그 비중이 크지 않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오히려 친구보다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아이들의 첫 관계자인 부모와의 경험이 긍정적이어야 그 다음 단계인 친구들에게도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해요. 친구들과 잘 못 어울리는 것 같다고 걱정하는 엄마의 불안정한 모습이 아이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엄마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고 아이에게 감정을 전달할 때 일관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 4세. 저는 아이가 TV나 스마트폰에 노출되는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거실에 TV를 치우고 책장을 놓아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지도록 노력했었고 또한 지금까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덕분에 아직까지 책이나 장난감, 몸으로 노는 걸 더 좋아하라 해요. 물론 저희는 조금 힘들지만요. 하지만 미디어 노출은 많은 부모님들이 신경 쓰고 걱정하는 부분이지만 현대 생활 속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요즘 같은 미디어 세상 속에서 생각보다 뜻대로 쉽게 실천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부모는 너무 편해지니까요. 하지만 저자는 아이가 혼자서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일방향적인 매체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생각하기 싫어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언어 발달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육용 영상들 괜찮지 않을까요? 하지만 요즘에는 교육용 영상을 보다가 스마트폰 자체에 중독되기도 쉽고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다 보면 수동적인 학습 태도가 만들어지기 쉽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아의 힘든 현실 앞에서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이해되지만 일정 시간 영상을 보여주더라도 아이와 부모가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을 통해 생각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최대한 부모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최소한의 노출을 통해 영향력을 줄이고 시청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 미국 소아과학회가 제시한 올바른 텔레비전 시청률형 팁도 첨부해 드릴 테니 참고해 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출산을 앞두거나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육아를 하면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명쾌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아이 성장의 필독서인 신혜진의 아이심리 100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의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의학적인 지식과 두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의 실제 경험들이 상호작용되어 솔직하면서도 핵심만을 추린 육아 솔루션들이 이 책의 주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각 연령별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옮겨 놓았기 때문인지 책의 두께는 600페이지에 달하는 상당한 양을 자랑하는데요. 그만큼 꼼꼼하게 현실적인 필요한 핵심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각 연령별로 구분되어 있다 보니 사놓고 한 번에 다 읽기보다는 아이가 커가면서 그때그때 연령대별 챕터를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엄마들의 고민들과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이 책이 마치 우리 문제집 풀 때 어렵거나 막히는 상황에서 해답지를 보면서 이거구나 하는 그런 육아 참고서 같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육아는 너무나도 높은 산이어서 오르기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여러 번 생기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이 책이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도움으로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신혜진의 아이심리 100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